같은 에너지 프로젝트, 같은 환경 목표. 그런데 말이죠.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길, 그러니까 행정 시스템은 두 나라가 완전히 다릅니다. 프랑스는 하나의 파일, 하나의 결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한국은 단계별 순차 구조를 따르고 있죠. 오늘은 어떤 감정적인 판단은 다 빼고 이 두 시스템의 구조 그 자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표는 같은데 그곳에 도달하는 방식이 정말 극과 극이죠. 프랑스는 모든 길을 하나로 쫙 모아서 단번에 통과시키는 방식이고 한국은 여러 개의 문을 순서대로 하나씩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계단식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이는 바로 이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핵심은 어느 쪽이 더 좋은가? 이게 아닙니다. 대신 각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설계되었고 그 설계의 차이가 어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바로 이 질문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구조를 비교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사실 이런 행정 시스템의 차이가 프랑스와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각자 다른 해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순차 방식, 프랑스의 통합 방식 말고도 꽤 흥미로운 모델들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이고요. 일본은 아예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선설계형 모델을 쓰고 있죠. 어떻게 보면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이 시스템 안에 그대로 녹아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누가 옳은가가 아닙니다. 바로 어떤 구조가 더 예측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로젝트든 그 성패는 결국 이 예측 가능성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먼저 프랑스의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바로 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프랑스도 처음부터 지금 같았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2017년 이전에는 우리처럼 여러 허가를 따로따로 받느라 평균 9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렸다고 해요. 이 지긋지긋한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고 2017년 3월 1일에 프랑스가 말 그대로 칼을 빼든 겁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환경 관련 허가를 단 하나의 절차로 통합시켜버린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수자원법이나 보호종 문제 같은 각기 다른 심사를요. 마치 고속도로 여러 차선에서 차들이 동시에 쫙 달리는 것처럼 병렬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이 결국 단일 허가라는 하나의 톨게이트로 모이는 구조인 거죠. 이것이 바로 프랑스 모델의 심장입니다. 하나의 서류, 하나의 결정, 여러 부처를 전전하면서 도장받을 필요 없이 모든 걸 한 번에 끝낸다는 거죠. 정말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강력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대조적인 한국의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순차입니다. 한국의 승인 절차는 마치 긴 복도에 늘어선 여러 개의 문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열어야만 두 번째 문인 환경 영향 평가로 갈 수 있고요. 또 이걸 통과해야 주민 공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앞 단계의 열쇠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는 절대 나아갈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이 순차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어찌 보면 좀 무서운 규칙이 바로 이 게이트 키핑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선 환경 관련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뒤에 있는 개발 허가나 건축 허가 같은 모든 절차는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도미노처럼 하나가 딱 막히면 모든 게 그대로 멈춰서는 구조죠. 여러 관문 중에서도 특히 이 주민공람 단계는 변수가 많은 곳입니다. 공고, 열람, 설명회를 거치는데 만약 주민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거든요. 물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지연이 생기면서 프로젝트 전체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프로세스에서 예측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병목 현상 루프라고 불리는 지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협의 및 보완 단계입니다. 사업자가 낸 평가서를 관계기관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주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보완 루프가 문제입니다. 기관이 이 부분 보완하세요라고 요청하면 사업자는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하죠. 문제는 이 보완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몇 번이고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묘비우스의 띠처럼요.
바로 이 지점이 전체 프로젝트를 마비시키는 병목 현상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모델을 나란히 놓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결과를 결정하는지 이제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핵심 차이를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프랑스는 여러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렬 구조에 최종 결정은 한 번만 받는 단일 관문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단계를 하나씩 통과해야 하는 순차 구조에 단계마다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다중관문 시스템인 거죠. 저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구조 자체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설계도, 즉 구조가 결국 그 시스템의 결과물인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결정짓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프랑스는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한국은 여러 개. 관문이 하나면 결정은 한 번에 끝나지만 관문이 여러 개면 그만큼 여러 번 멈춰 설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은 두 나라의 행정 설계도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도가 현실에서 한 국가의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단일 관문과 다중 관문은 과연 어떤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냈을지 그 놀라운 결과는 다음 분석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